자, 그럼 이번 시간에 441페이지 갑니다. 세율. 자, 이제 세율까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냐. 그러면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자. 물론 이제 취득 중에서 연부 취득은 이제 연부 금액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취득 금액을 신고 금액으로 할 것인가? 시가 표준액으로 할 것인가? 사실상 취득가로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쟁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 유형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쪽으로 할 것인지, 이쪽으로 할 것인지, 이쪽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정해지면 곱하기 세율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비율로. 그럼 우리가 조세의 용어 시간에 세율이 비율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했나요? 정률세율이라고 했나요? 정률. 네, 정률이란 말을 썼어요. 정률. 정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배운 용어 중에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늘어나고 과표가 줄어들면 세율도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무슨 세율? 무슨 세율? 누진세율. 누진이 뭐예요? 소득이 뭉치면 뭉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초과 누진이 되는 거다. 초과 누진. 네, 누진세율이 된다. 이렇게 해서 누진세율. 누진. 네, 누진세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진세율. 그 다음에 취득가액인 과표가 늘어나든 말든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늘어나든 말든 비율이 일정한 거. 이걸 뭐라고 했죠? 비례세율. 이런 단어도 배웠어요. 비례세율. 그런데 얘는 누진세율은 없어요. 얘는 누진세율은 없습니다. 비례세율밖에 없어요. 비례세율. 그럼 비례세율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쭉 일정한 거야.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런 비례세율이 있는데, 자, 요런 율은 또 이제 이렇게 분류합니다. 얘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요. 첫 번째가 표준세율이라는 지도가 있어요. 표준세율. 표준. 표준이란 말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이거예요. 기본. 즉, 원시 취득할 때 기본세율도 있고, 승계 취득할 때 기본세율도 있겠죠. 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원시로 건물 지었을 때 표준세율이 있을 거고, 매매로 했을 때 표준세율이 있을 거고, 상속 증여할 때 표준세율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중과세율 제도가 있어요. 중과. 중과라는 것은 더 내라 이거예요. 얘보다 더 내라. 표준세율은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취득을 규제할 목적으로. 뭔가 취득이 잘못된 거야. 그랬을 때는 얘는 표준세율을 받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항상 중과할 때는 중과할 때 기준율이 있거든요. 중과 기준세율이 있는데 요 중과 기준세율이 2%예요. 2%. 항상 기본이 2% 출발해요. 그러면 얘는 2%에 대해서 몇 배를 더 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배를 더 내시오. 뭐 4배를 더 내시오. 2배를 더 내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중과세율이에요. 그럼 뭔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 있다. 이거예요. 특례세율. 특례세율이 있다. 그럼 특례세율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취득이에요. 예외적인 취득. 아주 예외적인 취득이 특례세율이 됩니다. 예외적인 취득. 예외적인 취득. 그러면 예외적인 취득이라는 것은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걸 말해요.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예외적인 취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예외적인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를 좀 아셔야죠. 그럼 어떨 때는 표준을 쓰는 거고 어떤 때는 중과를 쓰는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표준세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지 뭐 특이한 거는 물어보지 않거든 손님들이. 그렇죠? 물론 시험에는 이게 다 내요.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내면 이걸 낼 거고 그다음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내면 이걸까지 물어보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취득금액을 신고가액으로 정할 것인지 시가표준으로 정할 것인지 사실상 추가를 정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거를 표준세율로 할 건지 중과세율로 할 건지 특례로 할 건지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긴 이걸 이제 취득한 날로부터 아까 취득한 날이 뭐예요? 원시 취득한 날로부터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자, 이해되시죠? 그럼 며칠까지 신고한다?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게 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요거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얘기만 완성하면 이제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표준세율부터 한번 보자 이거예요. 표준세율. 우리 교재 보시면은 441페이지에 세율 안에 보니까 세율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있죠. 밑줄. 세율 구조는 무슨 세율이 적용된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네.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이 있다? 차등 비례세율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체크.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나서 밑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몇?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로치시고 뭐라고 하냐. 가로치시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는 뭐라고 하냐면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세율이요? 탄력세율. 네. 탄력세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탄력적으로. 표준을 딱 정해놓고 표준율을 딱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예요.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됐을 때는 그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정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은 과세관청은 높은 거 좋아해, 낮은 거 좋아해? 높은 거 좋아하죠.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 페이지. 가로 2번의 별표시. 부동산 취득의 세율.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 지금은 못 외우고 좋은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 기초 단계니까 외우는 방법보다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1번의 유상승계 농지입니다. 농지는 몇 프로예요? 1000분의 30. 1000분의 30이면 몇 프로죠? 30이면 3%죠? 맞잖아요. 1000분의 30이니까 1000분의 30이면은 이거 0 날리면 100분의 3이니까 3%죠? 네. 그 다음에 농지주택 외의 것. 자, 밑줄 치시고 농지주택 외의 것에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뭐라 쓰냐? 토지상가 등 쓰시면 돼요. 토지상가 등. 네. 토지상가 등일 때는 몇 프로? 4%. 토지상가 등은 4%를 매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매매계약서, 유상이니까 매매계약서 쓰면은 우리가 농지. 자, 농지라는 거는 뭘 말할까요? 이거는 농지법상의 농지를 말하거든요. 전이 뭘까요? 전은 밭이에요, 밭. 그 다음에 답.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웠죠, 답. 논. 그렇죠? 과수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안성에 있는 과수원을 내가 샀다. 그럼 나 몇 프로 내는 거야? 3% 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수원에 있는 땅을 샀다. 그냥 나대지를 샀다. 그러면 나 몇 프로 내는 거예요? 4% 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샀을 때가 더 세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왜? 농지니까. 농사 짓겠다는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자 여기에 시가표준액이 뭐 8천만 원인데 얘는 1억으로 신고하였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럼 이때는 취득가액을 8천을 해야 돼, 1억으로 해야 돼요. 1억 하면 되겠죠. 8천만 원 이상으로 신고했으니까 오케이 잘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로 가면 되죠. 근데 이번에는 뭘 샀느냐? 자, 논을 샀다. 어떻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매매는 무슨 승계? 유상승계. 그렇죠? 그러면 논의 매매가 몇 프로라고요? 3%.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억에 3%면 얼마야?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주택. 주택은 좀 달라지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인데
그 중에서 그 밑에 요 내용 중에서 이제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 뭐냐? 그 박스에 보니까 6억 초과 9억 이하는 무조건 2%였었어요. 무조건 2%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왜 2%를 매기느냐? 이 구간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을 두자. 그래서 거기 갑자기 머리 아파지려고 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 갑자기 수학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거예요.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요.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6억의 분양을 받습니다. 6억에. 그럼 이때는 6억의 분양을 받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6억의 분양 받으면은 얘는 취득가액을 뭘로 해야 돼요? 분양가로 하면 되죠? 맞잖아요, 분양가. 그럼 분양가는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양가니까. 그럼 얘는 객관적이니까 뭘로 가야 돼? 사실상 취가예요. 그렇죠? 6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얘는 표준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박스 보시면 6억까지는 몇 프로래요? 6억 원까지는 1%. 아, 그러면은 유상취득이 된 거니까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몇 프로? 1%. 맞아요. 그럼 6억에 1%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 되는 거지, 600.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7억에 분양받은 거야. 8억에 분양받은 거야. 그러면 7억, 8억이 되면 자, 6억 초과 9억까지 7억, 8억은 7억이 돼도 2%, 8억이 돼도 2%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금액이 달라도 왜 똑같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만,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얘네들 6억 초과 9억 이하 있는 애들만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율을. 그 세율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공식이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3의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2.2, 2.5, 2.7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세율이 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정 아니니까 내년에 통과가 되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바뀔 예정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공식은 뭐 그냥 지금 공식이 어떻게 배웁니까? 이거를 그냥 참고만, 이게 뭐 하는 건지만. 아셨죠? 네. 그래서 누진 효과를 좀 도입을 하겠다 이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무조건 비례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세율을 하되 요 구간에 있는 것은 좀 누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누진적으로. 이렇게. 자, 그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을 보시면 농지의 상속은 1000분의 23. 1000분의 23이면은 2.3%에 2.3%. 그 다음에가 농지가 아닌 것은 2.8% 됩니다. 농지가 아닌 것은 2.8이 돼요. 네. 그러면 이때는 농지가 세율이 높아요? 농지가 아닌 게 높아요? 농지가 아닌 게 높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가 배려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요 농지 전을 밭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요. 그러면 얘는 취득가액을 뭘로 해야 될까요? 증여받으면 증여는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 금액이 없죠? 거래 금액이 없으면은 뭘로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중에 신고할 수 없잖아. 거래 금액을 모르니까. 그렇지, 시가표준에. 거래 금액을 모른다며. 증여가 거래 금액 어디 있어야 그냥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무신고한다거나 과소신고하거나 신고가액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면 요 농지의 시가표준액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농지의 시가표준액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시골 아버지로부터 논밭을 물려받았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이때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가격을 모르니까 얘는 가격을 모르잖아.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취가로 잡아주자 이거예요. 그럼 공시지가 조회를 하면 되겠죠? 네. 조회를 해봤더니 얘가 얼마냐? 1억 원이야. 1억 원 곱하기 증여일 때는 얘 몇 프로예요?
상속일 땐 저기가 되는데 오른쪽에 봅니다. 3번 상속 외 무상 그거 써놓습니다. 상속 외 무상 징여기부 징여나 기부를 말해요. 그러면 징여기부는 1000분의 35 1000분의 35면 몇 프로예요? 3.5%가 되는 거죠. 1000분의 35면 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5%가 되는 거예요. 3.5% 맞습니까?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3.5%가 되는 거지. 그럼 1억 원에 3.5%가 되면 얼마가 돼요? 35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징여가 더 세율이 높아요? 상속이 더 높아요? 징여가 더 높죠. 징여 3.5니까. 그렇죠? 상속은 2.3, 2.8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의 쓰임새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거를 사도 똑같은 거를 물려받아도 농지로 물려받으면 더 세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 2, 3%였는데 내년 개정안은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똑같이 율을 매기지 않고 얘만 누진적으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진 공식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눈에 익혀놨으니까 이제 다음번 할 때는 이제 이걸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죠? 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농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농지의 범위 1번 밑줄, 취득 당시 밑줄입니다. 공부상, 서류상, 지목, 땅의 이름이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인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과세율, 밑에 보시면 원시 취득. 최초로 취득한 원시는 몇 프로예요? 1000분의 28. 1000분의 28이 몇 프로죠? 2.8. 그다음에 공유물. 공유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거죠.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공유권 해소를 위해서 지분 이전했을 때는 1000분의 23, 2.3. 합유 총유. 아직 합유 총유 안 배우셨죠? 네, 이제 공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이거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거래를 했을 때는 취득은 뭐요? 1000분의 23, 2.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건물을 내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요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축했으니까 원시취득,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2.8%. 맞죠? 그러면 신축했으니까 얘는 취득가액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얘도 시가표준에? 얘는 신축하면 가격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격을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아니,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지은 가격이 있잖아요? 지었잖아, 건물을. 공사비가 있겠죠? 공사비에다 마진 붙이는 거잖아, 내가. 공사비에 마진 붙여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원시일 때는 승계가 아니니까 승계는 이제 공사비 플러스 마진 붙여서 한 분양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원시는 뭐가 되겠어요? 공사비가 돼야지, 공사비. 맞아요? 네. 얘는 공사비가 되겠죠. 그럼 공사비를 신고가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공사 단가의 시가표준액이 있거든요. 공사할 때도 이 건축 단가 시가표준액이 있어요. 그 시가표준액을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다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끊은 금액이 보니까 10억 원이야. 그러면 10억 원이 되면은 2.8%. 그럼 얼마일까? 10억의 2%가 얼마죠? 2천만 원. 그럼 2.8%면 2,8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2,800만 원이 우리가 취득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신고가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취득 형태별로 이 표준세를 어떻게 쓰는 건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중에 어떤 걸로 갈 건지 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의 원시냐 승계로 나눠서 율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연습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밑에 중과세율, 요것도 별표시. 자, 중과라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죠? 맞습니까? 자,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규제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율은 내는 거야.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기본율은 내는 거야. 근데 기본율을 내고 2%의 몇 배를 더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잘못을 크게 했길래 더 내라는 거냐? 자, 보니까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무슨성 재산?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중과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치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 아주 쉬워요. 왜 쉽냐?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구분하냐? 우리가 살 수 없으면 다 사치성이에요. 여러분이 살 수 없으면 사치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별장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별장. 네? 사고 싶다고요? 별장 왜 삽니까? 아파트를 사야지. 그렇죠?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뭘까요? 오락장. 이거는 카지노. 우리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죠? 그 카지노 개발하면은 이 세가 엄청납니다. 카지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지, 그거? 네? 골프장. 골프를 지금 쳐본지도 못했는데, 골프장에 수십억, 몇십억 하는 거 어떻게 삽니까? 고급 선박, 요트. 고급주택, 대저택.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들이 사기 힘든 물건들이야. 그렇죠? 자, 이거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몇 배를 내라? 4배를 내라, 4배. 2%에 4배면 몇 프로야? 8%. 그렇죠? 그러면 왜 12%냐? 기본세율이 4%거든. 4%고 4배가 되니까 1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8% 되면 12%가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로 샀다. 그럼 4%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매매가 4%였었으니까. 농지면 3%지만 농지가 아니면 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트가 고급 선박이에요. 요트. 그럼 요트가 보통 1억이 넘어요. 이게 요트가. 그러면 자 요트 이런 날씨에 요트 타면 좋겠죠.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 그렇죠? 그럼 요트가 한 2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요트. 2억. 연예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2억. 그러면 요트를 사면은 기본세율, 표준세율 내고 요거는 내고 플러스 2%의 4배를 더 내세요. 4배. 그럼 4배면은 몇 프로야? 8%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럼 2억에 8%를 더 내놓으라 이거야. 2억에 8%. 그러면 2억에 10%가 2천만 원이잖아. 그럼 2억에 8% 얼마죠?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더 내놓으시오 이거야. 1,600. 이거는 별외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내고.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요트를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 왜 삽니까? 다른 거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뭐 요트 타봤자 뭐 얼마나 타겠어요? 뭐 매일 타겠어요? 요트를? 어쩌다 한번 타는 거죠. 어쩌다 진짜. 그렇죠? 그러면 요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하루 차라리 사용료 내는 게 낫지. 세금을 내가 왜 냅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걸 샀다면 이렇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종류는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별 동그라미 칩니다. 별, 그다음에 오 동그라미, 오, 골 동그라미, 골, 선 동그라미, 선, 주 동그라미, 주.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섞으면 뭐가 되느냐? 별, 골, 오, 선주가 돼요. 별골, 오선주. 이게 별골, 오선주가 돼요. 별골, 오선주. 외울 수 있겠죠? 네. 별골, 오선주. 하여튼 이해했으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 네, 세율도 나중에 다 외운다 그랬죠? 지금은 외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별골, 오선주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지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뭐예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다 지금 뭐예요? 본점은 영리법인, 본점에 동그라미 치시고 영리법인 쓰세요. 영리법이나 주사무소, 비영리법인 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자 기준세율 내렸습니다. 2%. 2%에 몇 배? 2배. 근데 만약에 이걸 매매로 취급하면은 8%가 된다. 왜냐면은 표준세율이 4%고 기준세율이 2%에 2배니까 4% 더하면 8% 되는 거죠? 네, 매매로 샀을 때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도야.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를 과밀이 뭘까요? 과밀이.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럼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인구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고자 권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권역.
이런 권역을 만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런 권역을 만들고 권역에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 자 여기다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 개발 아시죠? 개발. 그럼 뭘 개발하느냐?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거 이거. 이게 뭘까 이게? 공장이죠. 아까 코끼리도 맞췄는데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잖아. 그렇죠? 공장. 공장이지 공장. 공장은 무조건 연기 있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가 이 건물이에요. 건물. 본점 용도로 쓰기 위한 건물이고 주사무소로 쓰기 위한 건물이에요. 이겁니다. 그럼 본점은 영리기업을 말해요. 영리기업. 그 다음에 주사무소는 비영리기업을 말합니다. 비영리기업을 말해요. 그럼 우리 세법은 영리, 비영리 안 가리고 이 건물 질 수 있습니다. 자,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럼 사실은 개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개발해서 공장 짓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자, 개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개발하면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잖아. 그럴 거 아닙니까? 개발하면 공장에 지금 지방에 있다가 이쪽에다 세우면은 다 이사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출퇴근 어떻게 해요? 몇 시간씩을 못 해.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아니 겨우 억제권력을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했는데 들어와 버리잖아요. 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논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 규제하겠다는 거야. 왜 인구도 많아 죽겠는데 왜 또 들어오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예 지방에다 개발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과밀 억제권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면 이제 수원 같은 데죠. 수원에다 공장 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인수할 수도 있는데 공장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이제 개발하는 거야. 이제 공장을 신설합니다. 신설. 그러면 신설하면 무슨 취득이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하면은 얘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 되는 거죠? 2.8%. 맞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려면 아까 취득세는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정해야 되고 곱하기 2.8% 표준세율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신설이니까 아까 뭘로 간다 그랬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뭘로 해야 돼요? 그렇지, 공사비. 공장에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공장을 짓는데 공사비가 100억 들어갔어. 그럴 수 있죠. 비싸니까. 그러면 100억을 신고하면 되겠죠. 맞아요? 100억이 공사비니까 이걸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억 곱하기 2.8%. 그럼 100억의 2%가 얼마일까요? 2억이거든요. 2.8이면 2억 8천이에요. 그러면 2억 8천만 내는 줄 알고 이제 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왜 2억 8천만 내세요? 아니, 원시 취득 개발했잖아요. 2억 8천 아니에요? 과밀지역에 들어오셨잖아, 사장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내시면 안 되고 플러스 2%의 2배를 더 내세요. 그럼 몇 프로예요? 4%를 더 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억 원 곱하기 4%더 내놓으라 이거야. 그럼 4%면 얼마죠? 4억 원이에요. 4억 원. 4억 원이면 집 한 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뒤로 쓰러지는 거지. 그럼 도합 얼마 내는 거? 6억 8천 내는 거. 6억 8천.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뭐 하나 잘못 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냐, 아주. 그죠? 세금 때문에 혈압으로 쓰러지는 거야. 6억 8천? 네. 그럼 내가 여기다 왜 개발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기도가 아닌 지역이면은 중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평택에서 여기 좀 더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예? 천안이 나오지, 천안. 천안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천안에 공장이 많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천안은 충청도잖아. 그렇죠? 충청도에다 지으면은 중과한다는다, 안 한다는 거예요. 과밀지역이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천안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많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천안은 과밀지역이 아니거든. 근데 과밀지역이 아니면서도 여기서 가깝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과밀지역이냐 아니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천안에 지으면 얼마만 내면 돼요? 2억 8천만. 이 사장님이 그냥 천안에다 지을 걸 괜히 폼 잡는다고 저기다 져가지고 4억 더 내놓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천안이나 뭐 저기나 뭐 경기도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죠? 위치도 가깝구만. 그 다음 페이지 또 이제 중과되는 게 있어요. 얘는 좀 얘랑 좀 말이 비슷한데 무슨 도시요? 무슨 도시? 대도시 중과가 있어요. 동란 1번.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휴면 법인이라는 것은 쉬고 있는 회사예요. 쉬고 활동하지 않고 있는 회사. 자, 이런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대도시에 공장을 짓거나 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또 뭐 하는 거냐? 자, 오늘도 많은 용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대도시네요, 대도시네. 자, 대도시네. 그러면 대도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그럼 인구 50만은 서울 들어가겠죠? 경기도 지역 들어가요? 인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평택 더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대전 나오죠, 대전. 경상도라면 경북, 대구. 대구에 더 밑으로 내면 부산. 전라도, 광주. 50만 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네. 자, 7대. 그러면 이런 대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대도시에다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취득 등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목적은 뭐냐? 목적이 있겠죠, 목적. 목적은 여기다가 공장을 나중에 세우려고. 아니면 여기다가 본점을, 건물을, 법인을 설립하려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면은 규제하겠다. 왜? 쟤랑 비슷해. 인구 50만으로 이 도시에 부동산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쟤랑 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설명인데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대도시에 들어오면 규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규제받는 거 이렇게 될 바에는 서울에다가 땅 사겠어요? 대구에다 땅 사겠어요? 서울에 살 거예요.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에 살 거예요. 왜? 어차피 세금 중과받고 내가 땅 한번 오르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네? 오를 것이 지방은 예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이런 얘기 지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벌써 그렇게 가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방의 대도시는 아무도 부동산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하철에서 입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아니, 여기서도 부동산 사줘야지 취득세가 들어와서 그 세금 가지고 뭐, 예산 집행도 할 건데. 자, 그래서 원래는 전국의 모든 대도시를 적용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바, 자르자. 서울, 경기도, 인천, 요 라인까지만 자르자. 요 라인까지만. 그럼 요 라인이 바로 뭐예요? 과밀지역. 그럼 여기는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도시라는 말은 원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만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다가 부동산 취득하면 얘네만 규제하겠다는 거야. 얘는 규제를 하지만 얘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뜻이 숨겨져 있는 거야. 물론 써 있지는 않지만. 물론
얘네도 활성화되면 나중에 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이때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를 중과하고 마이너스 2%의 2배를 뺀 것만큼을 중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얘는 그럼 재중과보다는 얘가 더 낫죠? 얘는 4%를 빼주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뭐 2%에 2배를 더 내라, 4배를 더 내라 이렇게 돼 있었지만 얘는 오히려 빼주는 거니까 쟤보단 덜 규제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경기도 지역 중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 중에서 인구 50만, 수원 50만 되죠? 수원은 얼마일까요? 120만 원, 120만 원이래. 120만 명 넘단 말이죠. 그럼 수원에다가 내가 땅을 샀다 이거야. 이게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요 중과를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수원은 경기도고 인구 50만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산 같은 데는 대도시일까요? 오산 몇 만이에요? 30만 좀 넘죠? 평택은 50만 되네. 평택 대도시야 이제. 그렇죠? 이게 얼마 전까지 49만 얼마였잖아요. 대도시야. 대신 대도시더니 중과받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오산 같은 데 들어오면은 얘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인데. 그러면 땅만 사면 이제 요 중과 맞고 땅 가지고 있다가 재산세 내다 팔아먹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누구 이제 귀가 얇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사장님 이 땅만 놀키면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뭘 지어서 팔면 더 비싸게 받아 먹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제 여기다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2년 있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느냐. 공장을 짓는 거지, 공장을 짓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짓는 것 때문에 요 중과를 또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중과가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세금만 생각한다면 이분은 수원에다가 뭐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것만 갖고 있다가 요 중과 맞고 그래도 4% 공제 받으니까 그냥 내고 끝내면 돼.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여기다 공장을 지어. 그러면 요 중과를 또 따로 맞는 거야. 왜? 여기는 과밀적이니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동시에 걸리면은 얘는 플러스 이 표준세 플러스 2%의 2배, 얘는 표준세를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의 2배하고 플러스 2%의 2배는 뭐예요? 서로 반대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날아가는 거야, 얘는. 그럼 남는 건 몇 배 남아요? 3배 남아요, 3배. 그럼 만약에 동시에 정도면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몇 배를 중과한다? 3배를 중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배. 몇 배를 중과한다? 3배. 이렇게 됩니다, 3배. 응? 이렇게 중과한다, 이거예요, 3배. 그러니까 이 3배 중과를 막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땅만 사두고 있다가 팔면 이분은 요거만 내고 끝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까지 들어가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박스 밑에 보면은 동시정단에 이런 말 있죠. 위과밀 억제권역 내, 맨 밑에 보면 위과밀 억제권역 내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가 동시에 겹쳤을 때는 표준세는 몇 배? 3배. 왜 3배냐? 플러스 2%의 2배와 마이너스 2%의 2배가 날아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또 사치성 재산의 중과와 대도시 중과가 동시에 겹쳤을 때는 어떠냐? 이때는 표준세율의 3배 플러스 중과 기준율의 2배. 그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아까 사치성. 그렇죠? 사치성. 얘가 대도시내다가 건물을 매입했는데 하필 요 부분이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도 오락장이군요.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을 인수한 거야. 그럼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얘는 아까 사치성이니까 2%의 몇 배? 4배. 얘는 2%의 4배가 중요하대요. 4배. 2%의 4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그러면 이제 웃기게 되는 거야, 이제. 이 건물에다가 대도시에다가
요 나이트클럽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취득하면은 표준 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가 되는데 이분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세율 플러스 2%의 4배. 얘하고 동시에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2%의 4배하고 마이너스 2%의 2배가 서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2%의 4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빼면 몇 프로 남아요? 2%의 2배만 남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표준세율의 3배다 플러스 2%의 2배만큼을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장 다시 볼까요? 만약에 사치성과 겹쳤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2배 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 섞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섞이면. 그렇죠? 자, 이제 정리가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게 취득세에서 제일 정리할 게 많은 걸 한 거예요.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취득세에서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그 취득가액은 3가지다.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득가로 가야 돼. 객관적일 때 국가 수익, 공매, 법령, 방법을 검증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맞죠? 자, 그리고 곱하기 표준, 중과, 특례가 있는데 표준세율은 아까 원시냐, 유상승계냐, 무상이냐, 다만 농지냐 아니냐 달라졌었죠. 농지가 되면 더 세율이 낮았었고 주택은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개정이 될 예정이다. 그다음에 중과라는 것은 뭐가 있었다. 이런 사치성 재산을 추정하면은 4배를 중과한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요? 별골 5선주 아까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주택. 두 번째는 어느 지역? 과밀억제권형. 과밀지역에다가 공장을 개발하거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개발하면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만큼을 중과한다. 맞아요? 4% 더 내는 거죠. 근데 이와 유사한 게 대도시. 이때 대도시는 원래 전국의 대도시를 말하는데 실제 적용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밀지역의 대도시만 규제하겠다. 그럼 표준세율의 몇 배?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고를 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건물만 사고 땅만 사주면 되는데 이 땅을 또 공장을 지어. 그럼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3배 중과된다. 그리고 이걸 사면은 나이트클럽이 없는 걸 사면 되는데 사치성 있는 걸 또 사버리면 4배하고 3배가 겹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날라가서 표준세율 3배다 플러스 2배만큼 동시에 중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걸 동시에 이게 걸려버리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특례 세율하고 취득세 맞추고 등록면허세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거는 좀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쉬운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죠. 네.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다시 들을 때 다 잘 들어보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